아니야, 꼬마. 싱싱합니다, 잘치. 손을 놓고 가랑잎이 휘날리는 인기와 팬덤 현상이 우리 당을 지금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막상 당원들의 표와는 거리가 있는 거다라는 민주당의 이익과 임성근이를 구명 로비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하고 대통령 같다는 게 얘네들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이 전혀 아니라는 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원전 수주 얼마였습니까? 0입니다. 그걸 우린 다시 단기간 안에 되살려서 30조를 해냈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런 거 했던 정부가 없습니다. 네, 오늘 뉴스일 라이브 함께할 분들 모시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렇게 네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의 막판 전략이 짜여 있는 마지막까지 필사적인 그런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어제까지 집계된 투표율이 48.51%.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윤 부위원장님, 그동안 언론 보도들에서는 이제 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낮은 것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냐 이런 분석이 주로 돼 있었다면요. 이번에는 우리가 2021년까지 한꺼번에 봤을 때 이 투표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 당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근데 첫 번째는 이제 투표율하고 1위 당선자의 득표율하고 또 상관관계 있어 보여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 저때 2021년도에 이준석 대표가 한 40% 언저리 얻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42인가 3인가.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52%인가요? 그러니까 이 투표율에 버금가는 1위 후보자의 득표가 나온다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한 6% 정도가 다운돼서 나왔잖아요. 지난 전당대회 대비해서. 예. 그 이유는 다들 스스로들 평가합니다. 유불리를 달리 평가해서 그렇지. 예. 이 투표율이 낮아진 것은 어쨌든 본인들의 네거티브 내지 극렬하게,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당원들이 좀 실망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인들이 진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망스러운 투표율이 낮아진 부분이 다 본인들한테 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네. 그 당원들 실망한 이유가 뭔지를 따져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실망했을까에 대해서. 그렇다면 충성표 이외에 뭐 기대표이거나 그러니까 우려표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려 때문에 누군가를 찍는 분들은 그 뭐 실망표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기대했던 분들의 표가 실망에 따라서 다소 좀 주춤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분들이 투표 유보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1위 후보에게 사실은 투표율이 낮아진 것은 수학적으로 그건 불리한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3대 1이잖아요. 예. 3대 1인데 그 3명의 후보들이 다 고정 지지층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고정 지지층이 있는 상황에서 투표율이 낮아진다 그러면 분모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고정 지지층에 대한 비율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과반을 넘고자 하는 결선을 가지 않고자 하는 그 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예. 일단 투표율이 낮아지는 건 본인한테 리스크죠. 리스크다. 예, 1위 후보가 1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과반을 넘기자 안 넘기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은 어쨌든 분모가 작아지고 다른 후보들의 분자가 동일하다 그러면 비율이 다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내 비율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요. 네. 그렇다면 윤 부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예상하실 때는 오늘 과반 득표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게 보통 개인적 예상이 희망에 따른 예상으로 평가가 돼가지고 아하, 그게 저는 조심스러울 평가할 수 텐데 있겠네요. 이거 얘기를 할게요.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과반 득표가 안 나오고 아까 저 지지율 나왔는데 예. 투표율 예. 그 투표율에 비슷한 1위 득표율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시는군요. 결선 투표 갈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정 여러 변호사께서는 일단 저는 투표율 자체가 낮은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제가 찾아봤더니 지난해에 그 전당대회 55.10%가 역대급으로 높은 거였고요. 2021년도에 45.36% 아니었습니까? 그때까지 최다
투표율이었어요. 예. 그 이전까지 최다 투표율이 국민의힘 계열의 최다 투표율이 언제였느냐? 2014년 7월이었거든요. 31.7%였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은 투표율이 한 3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었다가 2021년에 처음으로 45%가 됐다가 작년에는 55%까지 갔다가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45, 작년에 55, 이번에 65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기대였을 뿐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48.51%라고 하는 투표율이 결코 낮은 게 아니다. 더군다나 당원들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물론 만약에 지금 같은 좀 혼탁한 모습이 아니었으면은 50% 넘어서 작년보다도 더 높은 투표율이 나왔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객관적인 수치는 낮은 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캠프에서는 사실은 제일 바람직했던 건 뭐냐면 투표율이 55% 넘어서 한 6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득표율도 한 60% 정도 되는 것을 기대했었을 텐데 1차로 그 기대는 깨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준석 대표가 그 당대표 됐을 때가 당원들한테 37.41%, 그다음에 여론조사 58.76%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 좀 윤 부위원장하고 생각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네. 당원들 득표율은 48.51%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한 6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어허. 합치면은 50%를 갖다 조금 넘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께서는 개인적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개인적인 예상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말씀 주신 것처럼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가 끝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어제 후보들의 행보에서도 이런 구도가 보였습니다. 이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순수한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피고보다 이게 경례. 패스트트랙 재판 우리 동지들인데 그냥 오늘 속상해서 다들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겁니다.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오늘 밥 한 끼 이런 겁니다. 그 군내 식당에서 밥을 많이 먹습니다. 저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요. 나경원 후보가 언급한 대로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만찬 회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원희룡 후보와 윤상현 후보가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만 빠진 겁니다.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결선 투표를 간다면 연대를 염두에 둔 회동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강 부위원장께서는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순리적으로도 그런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1차 투표에서 종료가 되지 않고 결선 투표로 간다면 어쨌든 1위와 2위가 결선 투표에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경원 후보가 약간 상승세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약간 하락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2위로 올라가게 되면 한동훈 후보와 1대1로 붙어야 되는데 지금의 어쨌든 반한 전선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많이 반한 정서가 결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결선 투표가 있을지 없을지를 앞두고 그래도 서로 간의 어떤 지지자들을 다독이면서 향후 있을지 모르는 지지 선언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예, 강 부위원장께서는 짧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선 투표를 갈까요 말까요? 저는 결선 투표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박 전 최고께서는 죄송합니다. 박 전 최고께서는 저는 한동훈 후보가 무난하게 결선 투표 안 가고 이길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다 예상이 엇갈립니다. 저희가 OX 판넬이라도 좀 준비를 할 걸 그랬습니다.